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확감소 5장 밭작물 가운데 감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꿀벌 엑스파일 시리즈 가운데 이론서 해설 제10장에 실려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론서 해설 10장을 참조해 주시고요. 감자에는 봄 재배, 고랭지 재배, 가을 재배 이 세 가지 품목이 있고요. 종합위험과 병해충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장 개시는 봄 재배, 고랭지 재배, 가을 재배가 조금씩 다른데요. 고랭지 재배의 경우에는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계약 체계를 24시부터로 되어 있는데 봄 재배와 가을 재배는 파종 완료일 24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 체계를 현재 파종 완료일이 경과했으면 계약 체계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이 보장 종료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이제 봄 재배는 보통 하지 감자라고 하죠. 이제 하지가 될 무렵에 보통 장마 오기 전에 캐는데요. 이게 보장 종료 시한이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재배는 11월 30일까지 되어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랭지 재배는 이제 강원도 지방에서 재배하는 건데요. 이건 10월 31일까지가 수확기 종료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도 각각 마찬가지로 봄 재배는 3월, 고랭지 5월, 가을 재배 7월에 하게 되어 있고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가을 재배의 경우에만 상품이 별도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도 마찬가지로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경작불능 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론서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수 시설을 했을 경우에 방제 시설 할인율 5%를 적용하는데요. 이 경우에 고랭지 재배는 해당이 없습니다. 봄 재배, 가을 재배 감자만 해당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지역은 가을 재배는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봄 재배의 경우에는 경북하고 충남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랭지 재배는 강원 지역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자기 부담 비율은 10%에서 40%까지 이건 다른 품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저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이고요. 인수제한 밭작물 공통사항은 다른 품목과 동일하겠죠. 그리고 감자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출연율 80% 미만인 농지는 인수제한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당시 출연 후 고사된 싹은 출연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각 봄 재배, 가을 재배, 고랭지 재배별로 인수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봄 재배의 경우에 2년 이상 자가 채종한 농지는 인수 제한입니다. 이 자가 채종했다 그러면 밭에서 기른 그 감자를 수확을 해서 이것을 다시 씨감자로 심는 경우를 자가 채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감자의 경우에는 이제 씨감자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기관이나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 씨감자를 심어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자기 밭에서 길러서 수확한 감자를 씨감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바이러스라든지 병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2년 이상 자가채종해서 재배를 하면 이게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가을 재배 감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씨감자를 파종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봄 재배, 가을 재배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봄 재배는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실시하면 인수 제한입니다. 반면에 이제 고랭지 재배의 경우에 파종을 4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면 그 인수 제한이 됩니다. 이 3월 1일 또는 4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면 왜 인수 제한이 되냐면 싹이 났을 경우에 그 만상 그러니까 서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봄에도 서리가 내리죠. 그래서 이 싹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너무 일찍 심으면 인수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도 인수가 안 되고요. 재식 밀도 4,000주 10R 즉 1000제곱미터당 4,000주 미만으로 심는 농지도 봄 재배, 가을 재배의 공이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아마 유채를 재배하면 퇴비를 많이 소비를 한다든지 다른 이유가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채를 재배한 농지도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감자의 경우에 가을 재배 부적합한 품종이 파종된 농지는 인수 제한인데 부적합한 품종으로는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등이 있겠습니다. 감자 고랭지 재배의 경우에는 재식 밀도가 3,500주, 1000제곱미터당 3,500주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인 점이 봄 재배, 가을 재배와 다르겠습니다. 자, 감자 조사 내용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불능 조사는 다른 품목과 동일하고요. 수확량 조사도 그 다른 품목과 대부분 비슷한데 이제 수확량 조사의 적기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공통적으로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이 감자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 언제인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봄 재배는 파종일로부터 95일, 고랭지 재배는 110일,
그리고 가을 재배의 경우에는 이제 제주 지역은 110일인 반면 이외 지역은 95일 이후에 수확량 조사에 적기로 보겠습니다. 자, 면적 확인하고요. 표본 구간 표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를 산정을 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5주 이상의 이랑 길이와 이랑 폭을 조사해서 표본 구간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구간의 감자를 모두 수확을 해서 둥량을 무게를 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정상 감자, 병충해별 20% 단위 발병 감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병의 중량과 무게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상 감자는 최대 지름 5cm 미만 또는 피해 정도 50% 이상 감자의 무게는 따로 재가지고 요거는 곱하기 50% 즉 반만 수확량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요 병충해별 20% 단위 발병 감자는 이제 20%, 40% 이런 식으로 해서 100% 구분을 해가지고 무게를 재게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수확량을 계산하는 거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정상 감자와 병충해별 감자로 구분을 하고 정상 감자는 다시 50% 피해형 5cm 미만 또는 50% 피해형 감자로 구분을 하고 병충해별 감자는 20% 단위별로 구분을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확량 조사가 되겠고요. 자, 미보상 조사 다른 품목과 동일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제 텃밭 감자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는 그 땅이 녹으면 이제 거의 바로 심는데요. 지금 3월 15일 날 감자 심을 밭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텃밭에 심을 감자는 이제 보통 씨감자를 상업용으로는 씨감자를 심습니다. 씨감자를 목적으로 이게 재배한 씨감자를 심게 되는데요. 텃밭에 심을 건 이 정도만 심어도 한두 독 충분히 심습니다. 마트에서 그냥 산 감자로 심거나 아니면 베란다 같은데 놔두면 이렇게 좀 싹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싹이 난 것을 이렇게 쪼갭니다. 이걸 이제 절편이라고 하는데요. 감자의 경우에도 이 절편을 심는 것을 이제 파종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절편으로 심지만 파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눈을 한두 개씩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재를 묻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를 묻혀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여기 보면 이제 싹이 이렇게 좀 났죠. 이렇게 쭉 싹이 납니다. 파종 시기별 인수 제한이 있었죠. 봄 감자는 3월 1일 이전에 파종을 하면 이게 싹이 나오다가 서리를 맞아서 이게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진 않고 또 밑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늦어집니다. 고랭지 재배는 4월 11일 이전에 파종을 해야 되고요. 다시 또 5월 한 중순, 그 다음에 5월 하순 정도 되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튼튼한 한두 줄기만 남기고 잘라주고 북을 돋아줍니다. 이제 감자는 이 흙 속에서 자라는 덩이 줄기니까요. 이제 흙을 이렇게 이제 좀 덮어줍니다. 북 돋아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6월 9일 정도 되면 정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그 옥수수가 좀 풀밭에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 옥수수가 자라고 있죠. 옥수수 편에서 옥수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하순 정도 되면 이게 감자가 노랗게 잎이 변하고 이렇게 쓰러집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때 캘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보장 종료 시한이 있었죠. 봄 감자의 경우에 7월 31일, 고랭지 재배 10월 31일, 가을 감자 11월 30일, 제주도의 경우엔 12월 15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꾸 뽑으면 잘 이게 뽑힙니다. 자, 감자 수확한 모습이네요. 그러면 이제 한 박스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한두 둑 하면 그러면 또 한철 먹을 수 있죠. 자, 감자밭입니다.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기르는 감자밭인데요. 수확량 조사 적기는 비대 종료 시점인데 그런데 이제 고랭지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일로부터 110일, 그 다음에 봄 재배의 경우에 95일, 가을 재배의 경우에 95일인데 제주 지역은 110일이었습니다. 자, 면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표본 구간을 4구간에서 8구간까지 그 산정을 한 다음에 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뭐 W자형이나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표본 구간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그 표본 구간을 정했으면 여기서 이제 5주 이상을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5주 이상이니까 6주 간격이 되겠습니다. 6주 이랑 길이 방향하고 이랑 폭하고 해서 가로 세로 해서 이제 그러면 이 5개가 심어진 차지하는 면적이 됩니다. 이 면적을 재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 안에 있는 감자를 이제 캐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죠. 그래서 정상 감자 병해충별 20%에서 100%까지 20% 단위로 발병 감자를 구분을 해서 병해충명과 무게를 각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 50% 이상의 감자 무게를 따로 재서 이것은 실제 무게의 이제 50%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보험금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경작불능보험금은 다른 품목하고 동일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수확감소보험의 경우에 이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피해율만의 자기부담 비율 적용하는 건 똑같고요. 피해율을 구할 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부담 감수량을 빼고 여기에 병해충 감수량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빼면 요게 그 피해 수확량이 되겠죠. 피해 수확량 또는 뭐 감수량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병충해 감수량은 추가로 더해 주게 됩니다. 병충해 감수량. 그렇게 해서 이 피해본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여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수확량은 그 조사 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표본 구간 조사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적용을 하고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확 면적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품목과 동일합니다. 이제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즉 1제곱미터당 수확량은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를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것도 동일하고요. 자,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정상 감자, 그 다음에 5cm 미만 50% 피해는 요거는 0.5만 가중치를 두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을 합산을 해서 수확량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하고 여기에 병충해 감수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은 이거는 그냥 그 병충해의 인정 피해율이라든지 손해 정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병충해 입은 감자만 따로 구분을 해서 그냥 무게를 잰 겁니다. 이게 이제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본 구간의 감자를 모두 수확해서 무게를 그냥 토탈로 단 겁니다. 다만 지름 5cm 미만 50%형은 요거는 이제 0.5 반만 무게를 인정을 해서 합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그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까지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병충해 감수량, 여기에 들어간 병충해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 자, 요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가 위에서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하고 같은 값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 인정 비율,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손해 본 정도하고 뭘 병충해를 인정해 주는 비율이 있나 보다. 자, 이것을 곱해서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게 됩니다. 즉, 요 병충해 입은 감수량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피해율에 들어가는 요 병충해 감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식은 각각의 표본 구간별로 적용되며 각 표본 구간 면적을 감안해서 전체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병충해 감수량은 지금 이거 표본 구간, 지금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니까요. 표본 조사한 병충해 감수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충해 감수량을 여기에 그 피해율을 산식에 넣으려면 전체 밭 전체의 병충해 감수량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표본 구간 면적을 감안해서 전체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한다. 이론서에는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요 감수량의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 가지고 전체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게 됩니다. 즉, 이 값은 표본 구간 병충해 감수량을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단위 면적당 병충해 감수량이 되겠죠. 여기에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서 밭 전체의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요 피해율 산식의 병충해 감수량에 넣으면 이 수확량도 밭 전체, 수확량 전체의 조사 대상 면적
곱해서 구한 거죠. 이 전체 수확량이 되겠고 평년 수확량도 밭 전체 평년 수확량이 될 테니까요. 자,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피해율 산식을 가만히 보면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병충해 감수량은 더했습니다. 여기 수확량을 보면 여기에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가 들어가고 여기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표본 구간에 들어가고 조사 대상 면적을 곱했으니까 이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도 사실은 이 표본 구간 수확량, 즉 이 수확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게 이게 이제 피해 수확량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병충해 입은 것은 요 감수량, 즉 손해 정도 비율과 인정 비율을 적용을 한 감수량을 더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표본 구간을 수확을 했더니 전부 100% 병충해가 입었더라. 그러면 무게를 재봐야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이 되겠죠. 이게 100g이었다. 예를 들어 100g이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인정 비율을 또 곱하게 됩니다. 인정 비율이 이제 인정 비율 표가 있는데요. 1, 2, 3급에 따라서 90%, 70%, 50%를 인정을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은 손해 정도에 따라서 20%에서 100%까지 20% 단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입은 감자가 전체가 100g일지라도 이 병충해 감수량은 맥시멈 100% 손해 정도 비율이 100%고 인정 비율이 90%, 아무리 커도 90%니까 결국은 병충해 감수량은 90g 밖에 안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피해율 산식에 넣으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여기 100g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이 그대로 수확량이 되니까요. 그 값을 빼고 다시 병충해 감수량은 90g을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년 수확량도 100g이었다. 그러면 100g 마이너스 수확량 100g이죠. 여기에 미보상은 없다고 치고요. 여기에 병충해 감수량 90g을 더하니까요. 요거를 평년 수확량 100으로 나누면 결국은 90% 피해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잠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수확량에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이 포함됐다가 다시 병충해 감수량을 왜 더하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 해보죠. 자,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괄호 안으로 끌어들이면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빼기 병충해 감수량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건데요. 자, 수확량 안에는 이제 병충해 먹은 감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다만 병충해 감수량은 빼서 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었죠. 손해 정도 비율하고 인정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손해 정도 비율은 다른 밭작물에서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손해 정도에 따라서 20% 단위로 이렇게 이제 1에서 20%, 21에서 40, 80일에서 100 이런 식으로 20% 단위로 손해 정도를 조사를 하고요. 이렇게 조사된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손해 정도 비율을 각각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45%다 그러면 산식에 적용하는 것은 60%가 됩니다. 50%여도 60%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손해 정도라고 나왔으면 이걸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요. 손해 정도 비율 몇 %다 나왔으면 그냥 그것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이 병해충별로 인정 비율이 1, 2, 3급으로 나누고 각각 90, 70,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괴로운 게 계속해서 이 병명에 따른 인정 비율을 물어보는,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8회에서도 이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그래서 괴롭지만 이거는 좀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감자의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서 이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이때 수확량에는 이제 정상 감자와 5cm 또는 50%
피해 감자 중량의 0.5를 가중치를 둔 값, 그리고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 이 모두를 합해서 수확량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충해 감수량은 이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의 손해 정도 비율과 인정 비율을 곱해서 감수량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수확량과 전체 병충해 감수량을 구해서 피해율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9회 기출문제입니다. 4번인데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에서 감자 품목의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이 90%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5개 쓰시오. 이 시험이 각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암기 문제인데요. 언제까지 이런 암기 문제가 출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뭐 두 문자를 따서 외우든 어떤 형태로든 뭐 좀 외워두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감자 봄재배는 언제로부터 95일 이후 농지별로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파종이 되겠습니다.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농지별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자의 경우 쪼개서 심는데 이 경우에도 파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입니다. 표본 구간의 작물을 수확해서 정상 병해충별 20% 단위 병해충 발병 감자의 병해충명과 무게 조사하고 최대 기름 몇 cm 미만, 최대 지름 5cm 미만 또는 피해 정도 50% 이상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적용하게 되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병충해에 의한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표본 조사를 했더니 가루더댕이병이 10kg, 손해 정도 50% 이상인 경우 이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이 얼마냐. 이제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과 인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죠. 자, 여기 이제 손해 정도가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손해 정도 비율은 60%가 되겠죠.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손해 정도하고 손해 정도 비율하고 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 정도는 그 구간이었죠. 퍼센트 단위, 20% 단위의 구간이었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손해 정도 비율은 각각 20, 40, 60, 80,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루더댕이병이 인정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이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루더댕이병의 인정 비율은 90%였죠. 그래서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 10kg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60% 곱하기 인정 비율 90%를 하니까 구해보면 5.4kg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계약사항이 뭐 보험가입 금액 나왔지만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가입 면적, 평년 수확량,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타작물과 미보상 면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두 개를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 20%, 표본 구간 면적은 10제곱미터,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은 3000에서 100을 빼니까 2800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은 3000제곱미터 마이너스 100제곱미터 마이너스 100제곱미터는 2800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구간의 총 수확량 조사 내용이 정상 5kg, 최대 지름 5cm 미만 감자 2kg. 요거는 이제 50% 0.5를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충해 무름병 감자 4kg. 자, 무름병이 이게 인정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무름병의 인정 피해율은 이제 90%입니다.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은 40%라고 제시가 됐네요. 자, 정도 비율이라고 나왔으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는 정상 감자 중량 5kg 더하기 2kg에 대해서는 0.5만 적용을 해주죠. 그리고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이 지금 4kg이 나왔으니까 합해보면 10kg이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은 10kg을 표본 구간 면적 10제곱미터로 나누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1kg 제곱미터당 1kg이 수확량이 될 거고요. 자,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4kg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40% 곱하기 인정 비율 90%죠. 그러면 구해보면 1.44kg이 표본 구간의 병충해 감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병충해 감수량을 구해야 되겠죠. 자, 1.44kg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10제곱미터 표본 구간 10제곱미터에서 구한 거니까요. 제곱미터당 구하려면 10으로 나누고, 자, 요거의 조사 대상 면적이 아까 2,800이었죠. 2,800제곱미터를 곱해보면 전체 병충해 감수량은 403.2kg이 전체 병충해 감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량을 구해야 되겠죠. 수확량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1kg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2,800제곱미터, 여기에다가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이니까요. 평년 수확량은 지금 6,000kg 나누기 3,000 하면 되겠습니다. 3,000제곱미터. 여기에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이 지금 100이죠. 100 더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3,200kg이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6,000kg 마이너스 3,200. 여기 미보상 비율 지금 20%니까요. 560kg이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해 비율 구할 수 있겠죠. 6,000kg 마이너스 수확량 3,200kg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560kg, 여기에다가 병충해 감수량, 위에서 간 전체 병충해 감수량이 있었죠. 403.2kg은 더하고 이것을 평년 수확량 6,000으로 나누면 피해율은 0.44053 44.05%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험금까지 구할 수 있겠죠.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500만원 곱하기 44.05%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하면 120만 2,500원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가운데 감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